시작할게요. 우리 전부 다 손 흔들어서 표현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채팅방으로 우리 의견들 그리고 후감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두 분만 예, 스피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는 하게 되면 이제 한 시간이 너무 훌쩍 넘을 것 같아서 안 하고요. 제가 동영상도 공유를 조금 해야 돼서 한 시간이 조금 넘을 거예요. 우선은 저는 성공자의 자녀로서 2세대로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들은 거의 이제 애터미 1세대이실 건데요. 1세대 사장님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2세대인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애터미를 저는 시작했던 계기는 저희 아빠를 통해서 애터미를 들었었고요. 그런데 아빠를 보고 나서는 절대 애터미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로 애터미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빠가 아닌 저희 엄마를 보고 저는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빠를 아닌 엄마를 보고 애터미가 돈이 조금 되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자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빠가 하이리빙을 7년 몇 개월 하시고 망해서 대리운전도 하시고 한국나락 이런 무슨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하실 때 저희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서 여의도 식당에서 저희 엄마가 설거지 같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보는 자녀 입장에서 와, 아빠가 다단계가 얼마나 안 되면 저런 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저는 그런 고생을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애터미라는 걸 아예 쳐다도 안 받고, 다단계는 절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았었고요. 애터미를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저희 아빠의 전화기를 3년 동안 수신 거부도 해놓고 살았습니다. 제가 핸드폰 매장을 했었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의 핸드폰에는 다 수신 거부를 해놨어요. 혹시 전화 와서 다단계 하라고 할까봐. 대단하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아빠의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살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그냥 받았는데 어디서 낯설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가 뭐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핸드폰을 봤더니 아빠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빠 번호로 수신 거절 해놨는데 왜 전화가 왔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핸드폰을 바꾼 걸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핸드폰을 바꾸면 다시 수신 거절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놔서 제가 우연치 않게 저희 아빠의 전화를 받게 됐고요. 그때쯤 저희 엄마가 저희 가게를 오셨는데 저희 핸드폰 매장을 방문하셨는데요. 저희 엄마를 못 보신 사장님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희 엄마는 지금도 본인 몸에 걸치는 신발 하나도 10만 원짜리 이상을 안 사시는 거고요. 10만 원 이상이 아니라 5만 원만 넘어도 저희 엄마는 안 사시는 분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그때가 제 생일이었고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생일날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호가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 주머니에 10만 원만 있어요. 그러면은 딸한테 그 10만 원을 생일 선물이라고 주시겠어요? 그럴 때 표정이랑 엄마가 너무 여유 있어서 나는 15만 원이 있어. 그러니까 너 10만 원 가져 했을 때 표정은 확실히 틀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저희 엄마의 표정을 봤어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애터미 다단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이제는 조금 편안하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엄마가 설거지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때쯤 저희 아빠가 저희 가게를 오셨는데요. 혹시 박동철 단장님 실제로 보신 사장님들 계신가요? 아니요, 화면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신 사장님 계신가요? 지금은 앉아서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키가 얼마나 작은지를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요. 원래는 이스타나라는 12인승 봉고차를 끌고 다니셨는데 저희 가게 앞에 외제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매장이 원래 외제차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동네에서 제가 핸드폰 매장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누군가가 내렸는데요. 차보다 조금 커, 키가. 얼굴이 안 보여.
누구지? 이랬는데 저희 아빠가요, 어떻게 하시냐면 차에서 내리셔서 저희 매장으로 걸어오신 게 아니고요. 왜, 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차가 너무 귀해. 이래서 여기로 차를 막 이렇게 딴는 모습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이 매장 안에서 보고 있는 제가 저희 아빠를 봤을 때 저희 아빠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봐. 나 이제 성공했어. 이게 다 저한테 막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점검이 남았어요. 예전에 저희 아빠 하이리빙 하실 때는 전기장판이, 사장님들 혹시 전기장판 바닥에 누워있죠? 그죠?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어야 내가 깔고 자잖아요. 아니, 저희 집은 세워져 있었어요. 남아서. 사다가 깔고 자고 남아서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집에 가서 확인을 했어야 돼요. 전기장판은 몇 개나 서 있는지, 제품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거를 확인하러 이제 저희 집을 갔습니다. 갔는데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번대. 그러면 1,000만 원 번대. 그럼 상식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400만 원 정도는 회사에서 물건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리빙이 저희 아빠는 그러셨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는 회사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미루다가 석세스 세미나에 갔는데요. 그때가 저희 아빠 총장님 승급식 하는 날이었어요. 애터미는 하진 않았었고요. 제가 그때까지도.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 우리 아빠가 애터미 하시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애터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애터미를 하러 나오셨을 때는 이미 한쪽 줄은 너무 커져 있었어요. 이도구 단장님이 계셨으니까. 근데 저희 아빠 혼자 소실적을 하시는 입장에서 저도 지금 혼자 소실적을 한 입장에서 입장이 되고 보니까 정말 외로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빠를 보고 지금 이렇게 애터미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장님들,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그만둔다, 애터미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이 안 돼서 애터미 그만둔다라는 건 전 핑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로워서 그만두는 건 아닌지, 내가 혹시 관심을 안 갖진 않았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엄청 웃으시는 사장님들 계시는데 이거 찔려서 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시죠? 네, 아니시래요. 네. 그래서 저는 석세스 세미나를 처음에 갔을 때 하시던 회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돈은 평생 버는 거 아니래요. 돈은 평생 벌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래요.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10년, 20년 만에 평생 쓸 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저희 아빠가 총장 승급식 하는 그거를 같이 봤을 때 매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돈은 이렇게 벌어야 진짜 부자가 되는구나. 내가 지금 19살 때부터 취직해서 22살에 결혼해서 22살에 슈퍼를 시작해서 내가 지금까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자영업을 했을 때도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는 있었는지 정말 자영업으로 우리 아빠는 부자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자영업이 우리 아빠를 진짜로 부자로 만들어 줬는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빗대어서 저를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자영업은 나를 진짜로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매장을 팔았을 때 여기서 나오는 권리금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면서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왔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부자로 살 수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희 아빠가 그때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가 너 애터미 좀 알아봐. 아빠 싫어. 왜?
애터미 그거 못 알아봐. 보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 200만 원 금방 돼. 그럼 아빠가 해주면 되잖아. 저는 막 그랬어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파트너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녀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가, 너 애터미 안 알아보면 후회할 수도 있어. 왜? 제 딸이 민서인데요. 너 민서가 나중에 커서 엄마는 애터미 안 하고 뭐 했어? 혹시 단장님 강의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 때문에 애터미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알아보고 하지 않는 거랑 내가 무턱대고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겠다. 내가 진짜 왜 아빠가 이렇게까지 애터미를 다단계를 싫어하는 자녀한테 이걸 왜 이렇게 권하나? 자면서 생각했는데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얼마나 좋으면. 이 다단계가 뭐라고? 이 다단계가 얼마나 좋으면 자녀한테 3년 동안 무시받아가면서 이렇게 다단계를 권할까? 사장님도 혹시 그 심정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빠가 승급식 하는 그날 제가 가게 됐고요. 그날 집에 왔는데요. 매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가 그때 나이에 바라봤던 세상은 제 매장, 제가 이렇게 밖에만 보고 있더라고요. 더 넓은 세상, 내가 이 매장 밖을 나가면 훨씬 더 도로가 많고 훨씬 더 차가 많은 이 세상을 못 보고요. 하루에 10시간이라는 시간을 이 매장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이 매장 밖의 풍경만 보고 살았다는 걸 저는 그때 느꼈어요.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때 또 저희 아빠가 박동철 단장님이 또 저한테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가, 세상에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바다에 물방울 하나다.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맞아. 돈 버는 건 여러 종류인데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그래서 이게 진짜 나의 노후가 아니면 나의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도구인지를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제가 1년 동안을 더 핸드폰 매장을 더 했어요. 핸드폰 매장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제가 권리금을 못 받고 나왔어요, 매장에서. 왜 그러냐면, 매장을 빨리 나와야 됐기 때문에, 원래는 누군가가 저희 매장을 와서 저희 매장을 인수를 받아야 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아무래도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매장이 안 나가.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보호가 매장 권리금 받을 생각하지 마. 너 지금 어디 나가면 다 임대 붙여 있는 가게 많은데 니네 가게에 너 같으면은 권리금 주고 들어오겠냐?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의 지금 보증금이 너의 1년치 생활비라 생각하고 그냥 그만두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진짜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대가지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주 저의 대가지불에서 일부의 대가지불이더라고요. 이 대가지불이. 제가 애터미를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남편이요.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이도호 단장님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이혼해! 그러면 알았어! 이혼도 하나 찍어주고 애터미 하라고 하고 너 다리 몽둥이 뿜지를 거야? 그래 그럼 뿜질러라! 그리고 내 다리를 내놓고 애터미를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를 분질한 건 아니지만 저의 대가지불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생각을 못하고 저는 애터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공자가 옆에 있으니까 돈 버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나도 해야겠다.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애터미를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1년 만에 판매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애터미를 한다고 나왔을 땐 저의 좌측에는 총장분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럼 한쪽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판매사를 오랫동안 있다 갔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1년 만에 판매사를 갔는데요. 1년 만에 판매사를 가고 누군가가 저한테 제대로 안내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애터미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판매사를 가면 애터미의 성공의 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슬럼프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을 강의도 안 가고 세미나도 잘 안 가고 왜 세미나 표를 주는 사람부터가 없었거든요. 그랬었는데요. 저희 아빠가 저를 딱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장님들의 스폰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를 딱 보시더니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표정과 저의 들어갔다 나왔다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뒷모습만 봐도 스폰서들은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를 띵 맞았어요. 아, 맞다. 나 요즘 뭐 하고 다니지? 근데 저희 아빠가 또 하나 물으셨어요. 너는 왜 근데 사람 한 명도 못 데려와? 사장님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셨을 때 저의 대답은 1초도 안 걸렸어요. 나한텐 비전이 없나 봐. 맞죠? 근데 그 답을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그 대답을요, 제가 두렵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밤에 밤새 또 고민했습니다. 나의 애터미에 대한 비전은 뭐지? 비전은 뭐지? 아빠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아침에. 아빠, 애터미에 대한 비전이 뭐야? 애터미의 비전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걸 얘기해. 너가 애터미를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해. 사람들한테. 그게 애터미의 비전이야. 이게 뭐예요? 인생 시나리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년이 넘도록 누가 인생 시나리오 쓰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죠. 강의 같이 들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죠. 석세스 오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죠. 그렇다고 간식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사 가면 끝인 줄 알고 세미나도 안 가, 강의도 안 가, 이러고 나니까 저한테 뭐가 들어와요? 애터미 왜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저한테 들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 순간 그럼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부터 인생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왜 인생 시나리오를 강조하시는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장님들이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뭘 해야 되고 누구한테 뭘 해야 되고 이걸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사장님들이 간절함을 찾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간절함을 찾아야지 애터미를 왜 해야 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인해서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찾았고요.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아니면 사업자인 사장님들한테 사장님들 애터미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내 노후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 질문의 답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분은 애터미를 할 사람이에요? 안 할 사람이에요? 노후 책임져 주는 거? 행복하게 살려고? 먹고 사는 거 애터미 안 해도 되잖아요. 당장 먹고 살려면 애터미 해야 돼요? 당장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고, 왜 이 애터미를 간절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사장님들이 그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애터미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무슨 이유로 찾았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라고도 많지만, 저는 이 애터미를 해서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애터미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인간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는. 내가 애터미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 다리 분지른다고 얘기했던 사람한테 보여줬어야 됐고, 저는 애가 애터미를 한다고 했을 때 너 미쳤어? 라고 했던 사람들에 저는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인생 시나리오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터미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 애터미 포기하는 순간 미쳤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그 말이 듣고 싶어? 박보고 너 그 말을 듣고 싶어 진짜로?
아니죠. 내가 너 성공할 줄 알았어. 그래. 이 말을 들어야 내가 진짜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 친구들한테. 야, 너니까 그거 하는 거야. 니네 아빠니까 그거 하는 거야. 어때요? 제가 애터미 포기 안 하고 여지껏 하길 잘했죠? 사장님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칼을 가는 마음으로 해도 포기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우선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하게 됐고, 애터미를 진짜로 하는 이유가 진정한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때문 아닌가요? 지난번에 제가 안혜령 국장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안혜령 국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타 네트워크에서는요, 돈의 자유는 있대요. 하지만 시간의 자유는 없대요. 성공자들이. 왜? 시스템을 회사에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성공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세미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애터미는 시스템 다 만들어줬잖아요. 진정한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장님들이 그게 의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하나도 의심 안 해요. 왜? 저는 보고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사장님들이 그런 게 의심이 된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시면 돼요. 저는 저희 아빠를 보고 있잖아요. 진정한 돈의 자유, 진정한 시간의 자유. 저는 이 진정한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저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지 않았을 때 느꼈어요. 왜? 저 아빠랑 같이 크루즈 여행 갔다 왔거든요. 크루즈 여행 가서 열흘 동안 있었는데요. 원래 제가 세일즈 마스터가 아니었을 때면요. 원래는 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제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크루즈에 가 있는데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궁금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로얄 분들은 얼마나 들어왔을까? 이게 궁금한 게 주기 시작했고요. 저거를 진짜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진정한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나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애터미 하거나 지금도 애터미 하시는 분들의 애터미 하는데 사업 조건이 있어요. 저희 회장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외모는 안 본대요. 너무 감사하죠. 외모 보면요. 저희 중에 하실 분이 몇 분 계실지 제가 좀 볼까요? 진짜 외모는 안 본대요. 단 뭐가 있냐면 제품 애용을 충실히 하세요. 제가 지금 어때요? 피부 좋아요? 저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피부가 진짜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제가 원래 사실은 싸이월드에 있는 제 옛날 사진을 좀 공유하려고 했는데 이게 싸이월드가 안 열리더라고요. 제 옛날 사진 보면요. 저희 애들이 뭐라고 하면요. 저한테 엄마는 왜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 보여? 말 다 있죠. 그죠? 저희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제 피부가 하얀데 주근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화장은 두껍게 해야 되고 화장을 두껍게 해도 주근깨가 보여요. 그러니까 IPL을 1년에 2번씩 했고요. 저는 돈 벌면 뭐 했냐면 저한테 투자했었어요. 마사지샵 가는 걸로. 저는 저한테 그렇게 투자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미 주근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고 4종하고 옛날 6종 화장품을 꾸준히 쓰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받고 그러면서 앱솔루트를 쓰면서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너지 앰플과 스킨 부스터를 쓰고 나니까 톤이 훨씬 더 밝아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무기는 뭐예요? 제 얼굴이에요. 저를 예전에 봐왔던 사람들한테 저는 제품 얘기를 저의 얼굴을 저는 무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장님들한테 아니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저희가 제품 내용을 쓰고 나면 스폰서 사장님들이 혹시 뭐라 그래요? 명단 작성하라고 하죠. 그런데 명단 작성하실 때 그런 사장님들 계세요. 명단 작성할 때 명단을 내가 지워. 이 사람은 안 쓸 거야. 이 사람은 뭐 할 거야. 이러고 명단을 내가 지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우지 않아도요. 저쪽에서 저를 지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지우지 마세요. 내가 아웃시키는 순간 저희 사업은 없어요.
상대방이 나 아웃시키지 마세요. 나 지우지 마세요. 해도요. 상대방이 결국은 저를 지울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화해야 돼요. 명단 작성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화번호 있죠. 핸드폰 전화번호. 그거를 그냥 다 적어요. 고르지 말고. 그중에서 전화 바뀐 사람이면 지우고 이렇게 해서 지우는 거지. 누가 가해서 이 사람은 안 쓸 거야 지우고 이거 절대 없어요.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사람 없거든요. 명단 작성하실 때 지우는 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지워야 되는 거지 내가 먼저 지우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노후는 내 자녀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하면 나한테 한 달에 용돈 40만 원은 주겠지? 그러고 뭐 국가에서 주는 돈 받고 나면 그래도 얼추절추 뭐 한 80만 원은 될 거야. 늙으면 돈 쓸 데 어딨어. 80만 원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소비자층에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부모 안 모시는데 내 자녀가 저를 모셔요? 말도 안 되죠? 그럼 한 달에 80만 원 갖고 내가 만약에 산다고 쳐요. 아프면 병원 가요? 저한테 제가 애터미 할 때 저한테 미쳤어? 라고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요. 퇴직했고요. 엄마가 지난달 한 3개월 전부터 아프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2달 전에 병원에 가셨는데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전이가 굉장히 뼈에도 되고 굉장히 많이 됐대요. 요즘 췌장암은요. 70대면은 굉장히 청춘이래요. 그래서 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70대만 돼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제 친구가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저한테 벌써부터 하는 말이 보호가 김병혜 진짜 효자 없나 봐. 이 얘기가요. 힘들어서일까요? 몸이 힘들어서일까요? 저는 몸이 힘들어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24살 때 벌써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6번, 7번 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럴 때, 돈이 없을 때 힘든 거랑 몸이 힘든 거랑은요, 천지 차이요.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돈 없어서 힘든 건 못 참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요양병원 안 가겠다고 우긴대요.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 그래도 요양병원 안 보내겠어요? 보내지? 편하게 계시라고? 그런데 굳이 집으로 모셔요. 왜?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 자녀도 키워야 되는데 내 부모까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야, 애터미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애터미는 그런 거 가르쳐 주거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도 먼저 챙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도요. 별로 안 좋게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애터미 하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틀려졌어요. 저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야, 너가 이렇게 힘들 때 원래 우리 회사에서는 병원비 쓰라고 원래 척척 돈 내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벌어.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줄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딸이 있는데요. 그 딸 반찬을 이만큼 해다 줬어요. 내 친구가 힘드니까. 또 얘기해. 내가 또 해다 줄게. 사실 제가요. 허리 디스크가 2개나 나가고 목 디스크도 2개가 나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저 치료받는 데서 힘든 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오래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해줘요. 이러면 제 친구가 애터미 진짜 싫어. 나 애터미 제품 절대로 안 쓸 거야. 이런 친구가 애터미 제품이 좋다고 느끼겠죠. 이제 한번 써볼까? 이 친구가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치게. 그래, 너 미쳤다. 애터미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써줄게. 이렇게 만들기 싶어서 저는 이렇게 계속 해요. 그 친구한테. 사장님들 애터미
뭘 파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건 파세요? 뭐, 디클렌징 파시고, 이런 립스틱 하나 파시고, 혹시 물건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애터미가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행위를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정보 전달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진짜 무엇을 팔아야 되냐. 사장님들의 신뢰를 팔으세요. 우리는 신뢰를 파는 일이에요. 그럼 신뢰를 파는 건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신뢰돼요? 나는 노기의 사장님 오늘 처음 봤어. 그럼 내가 노기의 사장님한테 신뢰를 팔아야 돼.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아세요? 노기의 사장님의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을 하면 신뢰를 얻는데요. 경청이 답이래요. 제가 요즘에 경청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 책에 나와요. 노기의 사장님이, 나는 분명히 노기의 사장님을 애터미 얘기를 하고 만났어. 애터미 얘기를 하려고 만났는데, 여기 사장님이 계속 본인 말만 해. 아, 나 애터미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다가, 갑자기 노기의 사장님이 제가 애터미 얘기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바빠서 가야 된대. 그러고 갔어요. 그럼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잖아요. 아, 나 여기 애터미 얘기해야 되는데, 가슴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만났어. 그때 노기의 사장님이 또 본인 말만 해. 내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왜? 쉬는 시간을 주면 내가 애터미 얘기할까봐. 이러고 있다가요. 한 일곱 번 만났어. 그러니까 노기의 사장님이 이제 본인 얘기 할 게 없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들어줘요.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들어준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노기의 사장님을 또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게끔. 그러고 나면요. 노기의 사장님이 내 말을 다 본인 말을 다 들어주면요. 왠지 제가 친근하게 느껴지고요. 저랑 친하다고 느껴요.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어머, 사장님 그랬구나. 아유, 힘들었겠다. 이렇게. 리액션을 충분히 해주고, 노기 사장님이, 아, 이 사람의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 말만 다 획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날 아웃시키잖아요. 명단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진짜로 무엇을 팔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냐. 많이 들으라고 해서 귀가 두 개고 이 말을 아끼라고 해서 입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사장님들 오늘부터 많이 들으실 거죠? 그쵸? 네. 파트너 사장님들 말 많이 들어주시고요. 스포너 사장님들 말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솔직히 듣는 것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상담 같은 거 아니면은 뭐 하소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한테 많아요. 저는 그럼 솔직히 조금 이렇게 듣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게, 아, 이 사람이 나를 엄청 신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많이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트너 사장님들하고도 신뢰가 좋겠죠. 저희는 원래 센터에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센터를 간다 그러면 다들 오시려고 그래요. 그럼 오지 마시라고. 사실 오시면 안 돼요. 5명 이상이니까 4명이서 오면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저는 이래요. 그렇게 해서 쫓아다니는 파트너 선생님들이 계세요? 안 계시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많이 들어주세요. 그 사장님들의 말씀을. 그러면 얘기하는 와중에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분이었구나.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성격이구나. 아, 내가 오해했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주위에서 야, 저기 죄송해요. 박동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래. 이렇게 소문이 났어. 근데 나는 박동철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친하고 알아.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상하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박동철이랑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저 사람이랑 나랑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럼 우리는 신뢰를 파는 사람인데 사장님들은 신뢰가 있고
어떤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고 원하는지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김미정 사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신뢰가 두터워.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거 미리 전화 안 해도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서로 우리는 암묵증에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사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신뢰가 두텁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오늘 강의가 10시예요. 그런 데서 내가 막 참가자 있는 데서 내가 내 파트너 이름을 막 찾아. 근데 없어. 그럼 전화하는 파트너가 있고 전화 안 하고 기다리는 파트너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전화하는 파트너는요. 좀 성실하지 않은 파트너들한테는 전화하실 거예요. 전화 안 하면 안 들어올 것 같은 파트너들. 그런데 이분은 조금 늦어도 들어올 거야 라고 믿고 있는 파트너들한테는 전화 안 하죠. 우리 예전에는 센터를 갔어야 되잖아요. 센터에 우리 분명히 10시까지 가기로 하면 벌써 몇 시부터 전화해요? 8시부터 전화해서 일어났어요? 저는 출발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확인 전화를 하잖아요. 혹시 사장님들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나는 맨날 강의 들어오라고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반성하세요. 반성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딘가 모르게 성실하지 않구나. 어저께 우리 굿모닝 할 때 나왔어요. 사과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는 사과는 상한 사과예요. 아니, 이런 것들이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뢰가 나랑 두꺼운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하고 일을 하길 원해요. 성실한 사람은요, 내가 뱉은 말에 약속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내일 10시까지 꼭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요, 사장님들 10시에 딱 들어오지 마시고요. 55분에 들어오세요. 저는 요즘에 여기 방 1000명 넘을까봐 미리 들어와 있어요. 50분에. 그런데 꼭 10시에 딱 들어오고 나서는 스폰서한테 전화해. 사장님 1000명 넘어서 못 들어가요. 이게 무슨 핑계인 것 마냥. 미리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쵸? 저는 솔직히 그래요. 1000명 되면 못 들어와? 저는 더 좋더라고요. 빨리 서두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요. 강의 이렇게 해서 기록한 거 저는 공유 잘 안 하거든요. 왜? 이따니면 못 듣는다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빨리 서두르세요. 이 방은 1000명은요. 내가 듣고자 하는 사람만이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방이에요. 아무나 내가 아무 때나 와서 듣고 싶다고 들어서 들을 수 있는 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1000명에서 딱 끊기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내가 내일 10시까지 들어가야 되겠다 맘먹으면 적어도 9시에 일어나면 되잖아요. 9시 일어나는 게 뭐 힘들어요? 내가 9시 일어나는 게 힘들어. 그 1시간 조금 일찍 주무세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 그러면 돼요. 전 어저께 떨려가지고요. 새벽 2시인가 잤어요. 그래도 오늘 7시에 눈이 빡 떠지더라고요. 그냥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이 푹 떠졌어요. 30분만 더 자야지 그랬는데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이렇게 해서 사장님들도 여기에 1000명인데 못 들어간다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방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못 들어왔겠네? 나 정말 다행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장님들이 스스로를 위안을 하세요. 사장님들이 스스로. 사장님들 파트너분 많으시죠? 많죠? 좋겠다. 파트너 많아서. 혹시 사장님들은 파트너분들한테 원하는 거 해주세요? 필요한 거 해주세요?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원하는 게 뭐며 필요한 게 뭔지 사장님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파트너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포인트 내려주는 거 원하죠. 내 밑에 사람 달아주는 거 원하죠. 이런 거 원하잖아요, 파트너들은. 근데 정말 파트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세미나에 초대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그리고 직접 주문하는 방법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후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후원 요령을 알려주는 게 파트너들한테 필요해요. 사장님들이 이걸 해주셔야 사장님들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파트너들한테 계속 사람 들어주고 계속 포인트 내려주면요. 사장님들 평생 일해야 돼요, 애터미에서. 회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애터미는 일을 없애는 거라고.
그럼 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선 사건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일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많이 만들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을 만들지도 않으니까 해결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할 게 없어. 애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트너들한테 포인트가 내려주는 거예요. 사장님들 자녀가 사탕 달라고 울어요. 아까 분명히 2개나 먹었는데. 그럼 이 우는 애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탕 달라는 거죠? 사탕 2개 먹었는데 또 달라고 우는 거예요. 나 사탕 줘! 이러고 울어. 그러면 그 애한테 사탕 또 주세요? 안 주죠? 사탕 말고 이 애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잖아요. 파트너들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파트너와 스폰서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들은 많이 기다려주는 거, 많이 참아주는 거, 내 저 파트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 가져주는 거. 저는 그게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관심 가져주고 싶어. 내가 저 파트너 저거 해주고 싶어. 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스폰서 없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 내 자녀가 있는데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자녀한테 투자하고 싶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자녀한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파트너도 똑같아요. 스폰서가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는 파트너들 보면요. 대부분 어떠냐면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요.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스폰서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런데 불평만 해. 안 도와준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파트너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해서요. 이분을 안 도와주면 안 될 것처럼 만들어. 그분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위에는 스폰서들이요.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내가 능력도 안 되는 스폰서들도 도와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 파트너 사장님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대부분 어떤 파트너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두 줄 아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포인트 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강의 들어주는 파트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파트너 사장님한테 또 되물어요. 사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파트너만큼 나는 내 스폰서한테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말 못하죠.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뭐예요? 욕심쟁이죠. 욕심쟁이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이런 분이랑 똑같아요. 회장님이 누구한테 그랬대? 어느 성공자분한테 그랬대요. 초창기 때. 초창기니까 성공자는 아니시겠죠. 지금은 성공자시겠지만. 사장님은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전 2천만 원 벌고 싶어요. 왜요?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뭐라 그러셨게요? 사장님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내 가족이랑 잘 먹고 잘 살리는 게 왜 나빠요? 회장님이 5천만 원을 벌어서 내 이웃을 나눠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착한 사람이래요. 훨씬.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얼마예요? 이거예요? 요즘 이걸로 바뀌었죠. 1억으로. 대부분 이거죠. 아니, 솔직히 이거면 어때요? 이거 해도요, 충분히 나눠주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마저도요, 사장님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장님 거 안 된다니까요. 나는 별로 하지 않지만 나는 내 밑으로 두 줄 하는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벌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거 벌어서 안 나눠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적어도 여기에 계시는 1,000명의 사장님은 저는 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사장님들,
파트너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며,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걸 해주고 있는가 사장님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누군가가요, 낚시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낚시를 못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나가는 낚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 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 낚시가 너무 하고 싶어요. 낚시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몇 시 몇 시까지 나오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낚시를 배를 타고 나갔는데요. 낚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몇 날 며칠을 수영하는 것만 알려주더래요. 수영을 이 사람이 못했나 봐요. 수영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야. 이 낚시를 배우러 간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낚시하는 법 알려달라 했지 내가 언제 수영하는 법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낚시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장님, 낚시하다가 떨어지면 사장님 죽어요. 그럼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트너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파트너가 나왔어. 그런 강의 하나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명함 파주고 스티커 붙여줘. 스티커 만들어주고 나가서 일하래.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이 강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단단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이 강의 안에서 충분히 많은 걸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밖에 나가서 안 다쳐요. 상처를 안 입어요. 만약에 이분이 수영을 안 배우고요. 낚시를 했어. 그때 월척을 잡았어. 이걸 잡다가 내가 도로 빠졌어. 그럼 어떻게 죽어요. 애터미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가 요 강의 안에서 충분히 누군가가 나를 딱 쳤을 때 애터미 헤어짐 수수 너무 좋아. 이렇게 나올 때까지 강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한두 개만 듣고는 명함 파주고 스티커 해가지고 전단지 주고 너 나가서 이래 이런 사람들이요. 애터미 힘들어 못하겠어요. 이러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익숙치 않으니까. 애터미 하는 일이 익숙한가요? 그러니까선 익숙치 않은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적성에 안 맞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애터미 얘기했을 때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런 거 적성에 안 맞아요. 이래요. 그럼 다시 얘기하죠.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적성에 맞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안 맞는다 그러죠. 사장님들이 왜 애터미가 어려운지 아세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익숙해져요. 맨 처음에 우리 화장품, 전 솔직히 화장품 잘 안 썼던 사람이에요. 스킨 하나 사면 1년 썼거든요. 얼마나 안 발랐는지 이해가 되시죠? 스킨 하나에 1년 썼다고 하면. 그죠? 저 선크림 하나 사면 1년 썼었어요. 1년 쓰고도 남아가지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렸어요, 저는. 그 정도로 화장품을 안 바르던 사람인데, 제가 화장품을 이렇게 막 바르는 게 제가 익숙해지기까지가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화장품 바르는 게. 이 팩까지 하는 것까지가 거의 1년 걸렸어요,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데 이 강의를 들어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일을 한다? 내 파트너가 빨리 일을 그만둬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이야 좋겠죠. 칫솔 포인트 올라오고 치약 포인트 올라오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요. 정말 나중에는 저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애터미를 하면서 사장님들 혹시 직급이 중요한가요? 저는 솔직히 직급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총장 갔는데 마인드가 팀장인 분들이 계세요. 마인드가. 그래서 저는 팀장이지만 저는 항상 나의 마인드는 총장이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가 어떻게 돼? 사장님, 판매사 언제 가실 거예요? 판매사 3월 달에 갈 거예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어보면 계세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떻게든 되겠지는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조연으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주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연이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야죠. 내가 3월 달에 판매사 할 거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우선 강의 많이 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뭔가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지 않은, 이익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판매상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역시 판매사 나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판매사 한 번 가면 뭐해? 유지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태만일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사장님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애터미 이렇게 중방에 들어오라고 할 때 항상 1000명 넘어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사장님들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1000명 넘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다음부터는 중방에 들어올 때는 돈을 내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강의가 공짜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누군가를 애터미 초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공짜라서 그래요. 돈 안 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는데요. 필라테스 그 강사분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가 있대요. 그러면 그것도 1박 2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얼마를 내냐면 150만 원을 내신대요. 1박 2일에. 근데 그게 자리가 없어서 못 간대요. 그게 만약에 공짜였으면 자리가 없어서 못 갈까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150만 원을 내기 때문에 뭔 좋은 정보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겠죠. 앞으로는 1000명 넘어서 저 못 들어왔어요 하는 파트너들한테는 돈을 받으세요. 돈을 받고 미리 돈을 받으시면 아마 미리 들어오실 거예요. 그 돈 아까워서라도. 저는 애터미가 공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예전에 센터에 초청하는 것보다 솔직히 줌에 초청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요? 근데 줌에 초청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줌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줌 미팅, 줌 강의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초대했는데 내가 혹시 안 들어와 있는 시간에 저 사람이 들어올까봐 초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 이거 출근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저희 출근하는 거죠? 근데 왜 출근하는 거에 사장님들 소홀하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저는요, 예전에 이상현 박사님이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봤냐고 그때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때 안 봤어요. 솔직히 드라마 볼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있고 해서 제가 넷플릭스로 미생을 좀 봤거든요. 근데 미생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미생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진짜 나는 회사 안 다니는 게 천만다행이다.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치열하게 사는 대신에 저희도 물론 치열하게 살지만 저희는 다 상생하는 관계잖아요. 하지만 회사에는 다 경쟁해야 되는 상대. 저는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은데 이 미생에서요. 드라마 주인공 엄마가 나와요. 그 엄마가 이 미생 주인공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른인 척 하지 말고 어른처럼 행동해라. 너 양복 입었다고 어른 아니다. 너의 행동이 너의 어른을 만드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젠 뼛속까지 애터미인가 봐요. 이 말을 듣고요. 야, 진짜 애터미 하는 척 하지 말고 제발 애터미 사업자처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제발 사장님들 애터미 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처럼 생각하자고요. 이게 뭐냐면요. 나 애터미 해. 이러면서 애터미 화장품 안 발라. 나 애터미 해. 이러면서 간장 사러 갈 때 마트 가서 간장 사. 이거 애터미 하는 척 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요. 요즘에 이렇게 소비하는 생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보호가 케첩 사. 그럼 저 우선 아점을가 들어가서 케첩을 검색하고요. 보호가 참치 사. 그럼 아점을에 가서 먼저 참치를 검색하고 저는 그러고 삽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애터미인 아닌가요? 그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조금 넘어가고요. 제가 이게 지금 솔직히 반도 못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적으면서, 야, 이거 한 시간 어떻게, 이거 한 시간에 안에 이거 하고도 시간 남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이게 한 시간을 훨씬 넘기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4663번입니다. 회원번호가. 저희 아빠가 4669번이고요.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만 보면, 우와, 대박. 이렇게 생각 드시죠? 전 이게 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일 거예요. 아, 재작년이다. 남동생에서 베트남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제 볼 일이 있어 갔었고요. 그때 제 남동생이 베트남에 있었는데요. 제 남동생이 저한테 누나 우리 파트너자님들 계시는데 한번 와줘. 이래서 제가 두 군데를 갔었어요. 가서 그냥 간단하게 스피치 5분 정도 스피치만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회원번호가 그렇게 빠르시다면서요. 근데 왜 아직도 팀장이세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요, 한국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하고 나서 제가 판매상 갔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뭘 달라고 하셨냐면, 박복 사장님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저한테 누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미친, 그거 알려주지 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질문하신 사장님한테 저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는 달려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뛰시지 않으면 어느 성공도 아무리 그게 애터미가 되고, 애터미 할아버지가 될지언정, 사장님들이 애터미 하는 척만 하고, 애터미에 달려있으니까 나는 이미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십니다. 사장님들이 뛰셔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뛰셔야지만, 애터미도 사장님들한테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지 않나요? 맞죠? 간혹 정말 운이 좋아서 내 밑에 스스로 하는 파트너가 생기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공자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들 간 밑에서 간 떨어지기를 기다리실 건가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못해요. 제가 조금 늦는 이유는 제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노하우를 터득하고 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실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 실패 두려워하죠. 실패 두려워하잖아요. 만약에 실패를 두려워해서 이도구 단장님이 나 진짜 이거 끝나고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애터미를 안 했으면 저희 아빠가 하이디빙 하다가 실패해서 또 다단계 이게 아무리 시스템 좋아도 나 실패할까봐 두려워해서 애터미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성공도 있을까요? 파트너 다사님들이 판매사 도전 이랬는데 실패했어. 그거 나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실패가 누적이 돼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여서 그걸 디딤돌로 판매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실패 안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실패를 안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실패를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파트너가 실패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패하는 거를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버려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호구 단장님께서는 17년 타 다단계 17년 그리고 박동철 단장님은 타 다단계 7년 하고 지금 이게 11년 12년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쏟았냐고. 애터미 17년 쏟으셨어요? 애터미 17년 동안 하시고 못하면 그때 포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애터미 17년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진짜 막말로 5천만 원 못 벌겠냐고요. 못 벌 것 같으세요, 사장님들 혹시? 저는 그래요. 저 애터미 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반대하는 사람 무지무지 많았거든요. 그 친구 중에서 정말 저의 친한 친구 2명이 있는데요. 이 2명이 둘 다 미쳤다고 했는데요. 한 명은 그때 보험회사에서 무슨 일반 보험 판매하는 그런 직은 아니었고요. 그냥 사무직을 다녔고요.
한 명은 어린이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공부방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보험 회사에 다니던 친구는 그만뒀어요. 수입이 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학원 하는 친구는 요즘에 코로나다 멋져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수입이 없었고요. 지금은 그만둘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 미쳤다고 하는 그 친구들을 무시하고 전 애터미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오토 팀장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얼마예요? 아니, 제가 6년 했어요. 그리고 오토 팀장이에요. 이거 혹시 실패한 건가요? 제가 애터미에서? 아니에요. 사장님들, 애터미를 내가 몇 년 했다 개의치 마세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열정을 쏟아서 애터미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애터미 몇 년 했는데 지금 나 국장밖에 안 됐어.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진짜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봐요. 직급이 뭐세요? 저 팀장인데요? 그럼 뭐라 하냐? 전 본부장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 그러면 제 자녀를 그쪽에다 다루려고 그랬는데 팀장이니까 제 자녀는 그쪽에다 못 달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계세요. 그런데 그거 바보예요.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밑에다 달아야죠. 안 그래요? 제가 만약에 총장이에요. 제가 일해요? 그 밑에다 달면 뭐 할 거야? 내가 신경 안 쓰는데. 안 그런가요? 누군가가 저희 아빠한테 그래요. 단장님, 저 단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달았어. 그 아빠가 뭐 후원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도 단단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들,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면요. 이게 시크릿의 법칙이잖아요. 다 딸려온다니까? 나한테 다 딸려와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정확히 저를 봅니다. 저는 팀장인데 나가면 본부장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완벽하게 내가 준비해놓고 판매사를 할게요. 이거는요. 판매사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면 하는 과정에서 사장님들 판매사 도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노하우를 빨리 습득해요. 그래야 하루라도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내가 30대 30 일주일에 맞았어. 그러면 이 일주일이 아니라 5일로 땡기고 3일로 땡기고 땡기셔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나는 판매사의 도전이 아닐 수 있지만 사장님들의 행동은 이미 그게 판매사 도전이고요. 이런 행동들이 사장님들은 이미 성공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하는 행동들을 사장님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짧게 화면 공유 하나만 할게요.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화면 공유를 하는데 계속 뭐가 올라와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으로 할게요, 그냥. 보이시나요? 보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 강의가 끝나면 바로 에이코아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하루는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다음에는 제 파트너장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피드백을 해드려서 나는 뭐 이렇게 했어요라고 에이코아를 하는 말들을 다 적어요. 웬만하면. 다 적어서 이거를 저희 카톡방에 공유를 해요. 왜? 대부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거 피드백을 다 공유를 해요. 이렇게. 아까는 말하는 사람이 함영이하고 밑에가 박보기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죠. 최승금이고 밑에 말하는 사람은 성백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매일매일 이거를 해요. 한 명이 돼도 좋고요. 두 명이 돼도 좋고요. 세 명이 돼도 좋고 상관없이요. 한 명만 있어도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되니까 사장님들의 활동 반경이 나오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다 나와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 6살짜리 애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왼쪽부터 읽으면 애텀이 정말 세계로 새로운 애텀이 좋다. 전 세계로 유명한 애텀이 사랑해요. 이렇게 6살짜리 애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6살짜리 애가 그린 그림인데도요. 애텀이 얼마나 좋은지가 애터미가 100 이상이고 나머지가 50 아래고요. 애터미가 1등, 다른 게 2등, 안 좋은 게 3등입니다. 애터미의 애자도 제대로 못 쓰는 애예요, 얘는. 애터미, 우리 애터미 만세. 얘가 이렇게 해서 전단지를 유치원에 가져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전단지 나눠주면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해요. 할머니가 하도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진입비도 없어, 가입비도 없어, 이럴 때 애터미 해야지. 이렇게 제가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지금 전화가 온대요. 애가 사업 설명을 한다고. 혹시 사장님들은 이런 6살짜리에 만한 이러한 혹시 열정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중국 갔을 때 마사지를 해주신 중국 사장님인데요. 지금 마사지 전과 마사지 후가요. 3일 만에 얼굴 변화예요. 앱솔루트 화장품과 4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피부가 이렇게 변했는데요. 우리나라 분에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세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석세스템이나 처음 갔을 때 앱솔루트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을 때고요. 앱솔루트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석세스에 가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 달 뒤의 모습이 오른쪽 사진인데 엄청 건조해 보이는데 건조하지 않아 보이는 얼굴이 보이시죠? 이 얼굴이 67세 얼굴이십니다. 사장님들 믿어지시나요? 저희 아빠가요, 머리 염색을 제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 염색만 하면요, 50대로 봐요, 저희 아빠를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흰머리가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최고야. 파마 머리도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이래서 이 머리가 탄생된 거긴 한데 너무 잘 어울리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 아빠가 이런 것만 봐도 애터미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사장님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공유를 했고요. 자, 사장님들 멈추지 마시고요. 사장님들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 다 과정이고요. 언젠간 이렇게 이 지금 강의 저희가 그 영상 본 사람처럼 굶주리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다고 하면 사장님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 모두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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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완전히 여기 뭐 댓글 올라왔는데요. 본부장님 포스, 총장님 포스라고 그러는데, 네, 박복 국장님으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박복 국장님, 예, 성공하시고, 앞으로 저희들한테도 계속적인 좋은 강의로 비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복 팀장님께 우리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강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박복 팀장님을 세미나에서 본 게 진짜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늘 혼자 계시는 모습, 제가 파트너인데도 다가가지를 못했거든요. 박복 팀장님께는 왼쪽에 많은 파트너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항상 함께 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까이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외롭게 사업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갈 때 함께 가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박복 팀장님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현실 점검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2분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영화 사장님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포항 우주 글로벌 손영화 사장님 오랜만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더 좋았던 건 어쩜 현장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잘 점검해 주시는 박복 팀장님의 강의가 더 돋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요. 파트너가 원하는 자식이 원하는 사탕, 달콤한 사탕보다 파트너가 필요한 영양제가 뭘까? 근데 사탕에서 영양제로 바꾸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과감히
진짜 부모라면, 진짜 스폰서라면 사탕에서 영양제로 바꿀 수 있는, 과감하게 바꿔줄 수 있는 부모가, 스폰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예, 박보옥 팀장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